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강성부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을 추가로 매집했습니다. 이번 거래로 에이프리카 홀딩스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 6.57%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KT 주식 94만 1,200여 주를 매도해 310억 원의 지분이 감소했습니다. 피에몬테가 휠라홀딩스 주식 10만 324주를 늘려 33억 원의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공시 내용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강성부 펀드가 KCGI 강성부 펀드가 다른 이제 펀드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이름만 다릅니다. 그래서 펀드를 내세워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을 추가로 이제 매수했다는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에 추가로 매수해서 한 6.5%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경영권 다툼을 벌이기에는 이제 기존의 경영진 최기욱 회장 등의 경영진이 20%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로 경영권 다툼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은 아니 벌써 2년 전에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됐는데, 감사를 선임할 때는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는 각자의 그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럼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최기욱 회장이 한 20%,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또 한 그 6% 정도. 5% 정도, 그다음에 라자드가 또 한 7%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프리카 홀딩스, 강성부 펀드 애프리카 홀딩스가 6.57%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3자가 연합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 3자가 연합을 해서 선호하는 이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건 사실 회사 2인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감사는 임시주총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다음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해당 이사들에게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사건 뭐 영업이건 간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감사는 2인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권 분쟁을 할 때 사실 감사부터 먼저 자신이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강성부 대표의 전략으로는 바로 이제 옛날에 한진칼처럼 그 주총에서 이제 한 주 단위까지 이제 표결 대결을 하기보다는 감사 선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갖다가 개선을 하면서 지분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구사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한진칼 같은 경우도 결국 강성부 대표의 원하는 방식은 되지 않았지만 그 최규 강성부 자체의 수익률은 한진칼에서 이제 엑시트를 하더라도 수익률은 꽤 높은 엑시트를 하고 나왔습니다. 워낙 한진칼의 주가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결국 행동주의 펀드라는 거는 회사에 뭔가 여러 가지 방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관여를 해서 회사를 바꾼 다음에 회사 가치 높아지면 이제 그 엑시트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강성부 대표 역시 그런 방식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에 접근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아시겠죠? 임플란트 기업인데 참고하실 때 부분에 이제 중국의 이제 VBP라고 어젠가 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이제 대규모로 중국 당국의 이제 의료 자재를 갖다가 대규모로 구매를 한 다음에 해당 자재를 갖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쓰는 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등록을 했는 것을 보니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을 갖다가 불이익을 주려는 한 제도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판명이 났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본질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좋은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었죠. 지금 뭐 주주 현황을 보니까 라자드 어셋 매니지먼트가 6.88% 가지고 있는데 강성부 펀드가 6.57%로 올라섰다고 하니까 거의 뭐 2대 주주랑 차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행동주의 펀드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져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오스템 임플란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예, KT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축소했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뭐 당연히 그 KT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분을 축소를 하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은 다른 자산운용기관은 다르게 그 공시에 대한 의무가 많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공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최대만 2달 정도 있다가 공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거의 즉각적으로 공시를 했다는 것이 좀 이례적입니다. 이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국민연금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사장도 교체되고 CIO, 그러니까 주식 담당 운영하는 이제 자산운용 담당하는 분이 교체되자마자 KT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현모 대표가 최근에 연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셀프로 이제 연임을 하느냐, 너네끼리 이제 의사결정한 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의사 표시가 나오자마자 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민연금이 KT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KT의 주가가 3거래에 걸쳐 10%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KT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 특히 최규 이사 CEO에 대해서 그 뭔가 멘트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근거를 갖고 예를 들면 이제 이 CEO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데 주주로서 이제 불만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너가 왜 이사회를 CEO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셀프 연임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이렇게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멘트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불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10%가 떨어졌는데 그 국민연금이 KT에서 최대 주주여서 이런 멘트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를 갖고 예를 들면 이제 구현모 대표이사가 3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다든지 매출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영 관점에서 멘트를 했으면 이제 적합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이제 1년간의 주식시장의 지분 그 성과를 보면은 10% 정도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0%가 떨어진 걸 제외하고도 10% 정도의 아웃퍼폼을 냈기 때문에 사실 KT의 구현모 CEO의 주식 가치만 보면은 CEO로서는 이제 합격점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도 좀 국민연금의 멘트는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KT의 사회이사 중에 한 분이 이강철이라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8년도부터 뭐 2018년 당연히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요. 그 KT의 사회이사를 했는데 이 국민연금의 멘트가 나가자마자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사회에서 사퇴하겠다는 이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KT에 좀 혼란이 있는데 제가 KT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KT의 최대 단점은 무엇이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이제 같은 우파 정권이 이어질 때라도 CEO가 계속 교체됐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3년 정도의 CEO를 한다는 것은 주가나 이제 회사에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점에서 정말 주주자본주의 그래서 미국식 이사회가 안착이 된다면 KT를 봤던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해야지 해당 기업들의 주가나 매출이나 기업 가치와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점을 국민연금이나 정부에서도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